일단은 무인양품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테라리움 클래스를 오늘 한번 해보실 건데, 테라는 땅을 말하거든요. 이제 라틴어로 땅을 말하고, 이제 리움은 공간을 말하고, 땅이 있는 공간.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들었을 때 공간 안에다가 땅을 담아서 뭔가를 연출하면 테라리움이 되는 거예요.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테라리움이랑 똑같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작물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은 저 감자 키우는 우주에서 마션, 네, 마션이 똑같아요. 테라리움이랑 똑같은 확장된 개념인데, 입문자분들이 하시는 취미생활로서의 되게 좀 쉬운 내용을 공부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그 우주 식민지를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이 있고 물이 있고 빛이 있고 식물이 있고 요것들이 사이클이 맞아 떨어지면은 식물이 성장을 하면서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뭐 내용적으로 다 배우실 건 아니시고,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해가지고요. 빛, 물, 온도, CO2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해요. 네, 되게 단순하지만 지구를 만드는 근본적인 그런 취미를 배우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 사이가 있죠. 보통 늪이에요, 거기가. 네, 늪 지역인데, 늪은 팔로다리움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벽면 녹화라고 해서 벽에서 물 막 떨어지는데 식물들이 넝쿨들이 자라는 그런 연출을 할 때 이제 팔로다리움이라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약간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하던 PT라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파민 자극을 저희가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중독이라고도 하고 도파민 자극을 많이 느끼는데, 그 반대 개념으로 해서 풀멍이라는 개념을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멍은 들어보셨죠?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모양을만 보고도 힐링감을 느낀다,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물멍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고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되게 힐링감을 느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풀멍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위에 사진은 실제로는 물속입니다. 물속을 꾸며놓은 형태고, 저희가 하는 것들의 확장이 되면은 저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네. 풀멍이라고 해가지고 풀을 바라보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그런 작업물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고요. 오늘 준비한 유리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소시지 모양처럼 생겼어요. 테라리움을 가정에서 하실 때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입구부가 좁아야 됩니다. 입구부가 넓게 있는 수조에다가 이끼나 식물을 심게 되면요, 증발해요. 그래서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물을 줘야 돼요. 그건 화분인 거죠. 네. 실제로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수분 증발을 최대한 막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조명을 같이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조명을 위에다 딱 달게 되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이 실제로는 저희 제품은 나온 게 아니고 하나씩 제가 다 찾아놓은 상품이거든요. 네, 제품 쇼잉할 때 쓰는 LED 전구고, 요거는 화병이에요, 실제로. 근데 두 가지가 사이즈가 딱 맞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는 빛이겠죠? 물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온도는 실내 환경에서는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뭐 그 극지방에 가서는 당연히 식물이 못 살겠지만은, 그리고 온도가 필요하고 CO2가 필요한데, CO2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잖아요. 아시죠?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저희가 그 공기 중에는 70% 정도가 질소가 있고, 그리고 산소가 있고 CO2가 조금 있어요. 그 물을 채웠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CO2를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은, 이런 테라리움 상황에서는 CO2를 강제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CO2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CO2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하지만은 좀 고급 스킬이 되거나 물이 많이 담기는 형태의 어떠한 아쿠아리움이나 팔루다리움을 꾸밀 때는 CO2를 강제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CO2를 강제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제작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이긴 한데 여기에 상록 넉줄 고사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식물들이 저희가 부르는 이름이랑 실제 이름이랑 많이 달라요. 그 하회 단지에 가시면은 이름이 뭐 팔소니 무슨 꽃, 우리 또 뭐 계란꽃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강아지 풀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얘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실제 이름은 상록 넉줄 고사리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 후마타 고사리라고 해요.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 그 다음에 구매하실 때는 후마타 고사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끼가 보이실 거예요. 앞쪽에 가는 흰털 이끼라는 게 한국 정식 이름이고 유통명으로는 비단 이끼라고 해요. 얘가 쭉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비단으로 짠 양탄자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벨벳처럼. 그래서 비단 이끼라고 불리는 그런 이끼고요.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식물이고 세 번째는 피트모스랑 수태인데 그거는 하부 베이스 이제 아래쪽에 깔릴 거예요. 낙엽과 나무가 썩어서 생긴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영양분이 되게 많고 그리고 수질을 좀 안정적으로 해주고 바닥을 pH를 6.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쓰시면 웬만한 식물은 다 자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 쪽에서도 많이 써요. 그거의 이름이 이제 피트모스라는 애고 낙엽과 나무 가지와 그런 식물들의 부산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제 돌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모래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뭐 수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흰 색깔, 까만 색깔, 위에는 녹 색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구성만 되게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은 여성분들이 항상 토토로 미니어처를 항상 갖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꽂아 놓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뭐 취미가 있으시면 그런 거 하나씩 넣으셔도 되고 작은 미니어처나 귀여운 뭐 고양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넣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키우는 이유가 관상이에요. 보고 즐기기 위해서. 관상을 했을 때는 관상을 위치가 다 있겠죠. 책상 위에 있을 수가 있고 바닥에 있을 수가 있고 서랍장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관상 위치가 다 달라지잖아요. 보시면은 앞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양쪽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조가 지금 준비된 화병이 작기 때문에 앞쪽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할 건데 옆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라운드가 진 화병이기 때문에 전면부 그러니까 150도 정도에서 앞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화각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놓을 위치를 정해 주시고 디자인하는 게 가장 꽤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놓는 곳이 뭐냐면은 그 침대 테이블에다가 많이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그 데스크에다가 많이 놓으세요. 그 두 가지를 많이 놓으신데 저희는 요번에는 앞쪽에서만 바라보는 디자인을 할 거지만은 혹시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관상 방향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화병을 하나씩 꺼내 주시겠어요? 기계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끔씩 기포가 생겨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기포가 눈앞에 있으면은 관상할 때 거슬려요. 그래서 그런 기포가 있는 게 있으면 뒤쪽으로 가게끔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보실 때 밑에서 위를 관상하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밑을 관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디자인을 하긴 할 건데 사선으로 다 넣을 거예요. 사선으로 넣게 돼서 얘가 작기 때문에 보통은 테이블이나 이런 데 놔도 시야각보다 낮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밑을 보는 디자인으로 지금 제작을 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요거 흰 색깔 펄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볍고 가공성이에요. 물을 흡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물이 배수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층 제일 아래쪽에다가 많이 까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거를 살살살살 넣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볼록한 쪽 있죠. 볼록한 쪽 앞쪽은 제일 볼록한 쪽 여기 라운드 요까지만 하고 뒤쪽은 5cm 정도 그 정도를 추천드려요. 넣고 이렇게 흔드시면 돼요. 깨끗한 면을 앞쪽으로 하시고 살살살살 흔들어서 뒤쪽으로 몰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피트모스를 좀 부어 볼게요. 얘가 이제 수질을 좀 바닥층을 안정하게 해줄 거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를 갖고 있는 흙이거든요. 얘도 똑같이 지금부터는 흔드시면 안 돼요. 흔드시면은 흰색이랑
이 갈색이랑 섞여버려서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지금부터는 조심하셔가지고 살살살살. 전문적인 도구들이 되게 판매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쿠아리움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핀셋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해요. 좀 비싸가지고 이런 걸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없으니까 저희는 만들어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 화장 스펀지예요. 화장 스펀지에다가 여기 중간 부분에다가 요 오뎅꼬지 같은 거, 예, 다 다이소에 판매하는 거 중간에 찔러 넣습니다. 이렇게. 요걸로 컨트롤 하시면 돼요. 땅을 다실 때 요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앞에 벽 닦을 때도 요걸로. 네. 가정에서는 요런 걸로 직접 만들어 쓰시면 되거든요. 네. 방토 작업을 잘 해주셔야지 좀 이따가 돌 같은 거 넣을 때 안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통통통통 치셔가지고. 그래서 옆 라인을 한번 보세요. 옆 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예, 예쁘게 나왔을 거예요. 섞이신 분 없으시죠? 요 라인을 모래로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모래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식물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쪽보다 뒤쪽을 좀 많이 높게 쌓아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네, 작업하시다 보면.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가파르게 뒤쪽을 높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물 한번 주시고요. 다 완성하고 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한 2개월까지는 안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뚜껑이 있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얘는 원래 건조된 상태로 판매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물은 넣어서 일부러 불려왔거든요. 준비를 해왔어요. 얘를 물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조물조물조물 하시면은 지금 갖고 계신 상태로 될 거예요. 말라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꽃 피듯이 펴요. 이끼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자라나면서 밑은 죽고 위에 있는 끝에 있는 새순만 살아남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다시 살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일본 원예 하시는 분들은 그 분재하시는 분들은 진짜 끝에만 잘랐어요. 예. 얘들은 포자 번식이기 때문에 끝에 조금만 잘라놔도 크기는 커요. 저희는 근데 바로 쓸 거기 때문에 밑에 덩어리만 잘라내시고 위에다가 덮으시면 돼요. 이렇게 뚱뚱한 부분만 잘라서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이끼는 포자 식물이라서요 다시 살아납니다. 물만 주면. 말라 죽지 않는 이상은. 핀셋 잡는 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핀셋을 처음 잡으시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잡아요. 저희가 젓가락 하듯이. 근데 이러면은 이렇게 상하 좌우의 섬세함을 할 수 있는데 수직으로는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일자로.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크게 잡아서 팔 전체로. 여기서 예쁘게 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끼가 이렇게 저희 장판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고기를 눌러주셔야 이뻐요. 뜬 부분을 눌러주세요. 얘가 말려 들어가게끔. 끝이 바닥으로 말리게끔. 그 다음에 고사리 한번 꺼내 볼게요. 사이즈는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금방 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뿌리처럼 생긴 중간 줄기 있죠? 밝은 색깔. 뿌리는 아니고 줄기가 변형된 형태인데 걔네가 물에 잠겨버리면 죽거든요. 걔네들은 나와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리고 잎의 모양이 관상 방향을 바라보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뿌리 끝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부러지거든요. 네네네. 보시면은 좀 상한 잎이 있으면은 나뭇잎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잘라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에그스톤. 볼을 놓는 거에도 룰이 있거든요. 정원석을 배치하는 그런 룰이 있긴 한데 쉽게 드리면은 홀수로 놓으시면 돼요. 짝수로 놓으면 대칭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가장 크거나 긴 돌은 뒤쪽으로, 작은 돌은 앞으로. 물이 묻으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물 한번 뿌려볼게요. 색깔이 진해져요, 애들이. 사진 찍으실 때도 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다르고. 마무리 전에 닦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정에 가시면은 물티슈. 그냥 티슈라면 찢어지니까 물티슈로 꼭 하시고, 젓가락이나 이렇게 꺾인 어떠한 것들이 좋아요. 핀셋 같은 게. 그거를 앞에다가 돌돌 말아주세요. 돌돌 말은 걸로 벽을 닦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넣으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혹시 다 하신 분 있으시면은 조명을 한번 켜보시면은 네, 조명이 있고 없고가 이제 화장하고 안 하고 정도 차이 납니다. 관리법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얘들이 자연 상태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거미, 벌레 그런 것들이 이제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그럴 때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화장실로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신 다음에 물을 다 채웁니다. 끝까지. 그럼 얘들은 물 밖으로 나오려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 후에 물을 다 빼시면 돼요.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한 10분 정도만 채워 놓으시면은 안에 있는 그런 벌레들이 다 도망가거나 죽거든요. 그러시고 다 빼내시면 돼요. 빼내실 때는 호수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호수를 꼽고 입으로 뻘어서 이렇게 쭉 밖으로 빼시는 게 좋은데 없다 그러시면은 돌만 빼내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빼주시면 돼요. 긴 막대 같은 걸로 좀 고정을 시킨 다음에 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물은 얼마나 줘야 되냐?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선 보시면은 녹색이 시작되는 공간 있죠. 거기까지만 물을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흰 색깔이 있는 부분이랑 저기 피트모스 갈 색깔이 있는 부분까지 물이 촉촉하게 젖을 거예요. 얘네들이 빨아 먹습니다. 점점점 빨아 먹으면 더 채워주세요. 한 번 더. 그 다음 그 후부터 2달 정도는 물 안 채우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계속 자랄 거고, 그리고 한 2달 후가 되면은 이 고사리가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아마. 얘네들이 너무 크게 자라면은 공간에서 자랄 곳이 없어서 제가 죽어요, 스스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라 주셔야지 또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또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자랐을 때는 잘라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끼도 한 반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커요. 버섯 뿌리처럼 이렇게 크거든요. 그럴 때는 리세팅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드러내서 가지고 이끼 윗부분만 잘라서 다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뭐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 네. 오늘 했던 것처럼 윗부분만 자르셔가지고 제식제만 하셔도 됩니다. 조명은 얼마나 켜야 되냐라는 질문이 많이 하시는데 해가 떴을 때 켜고 해가 질 때 끄면 돼요. 네, 이게 원칙인데 나는 집에서 밤에도 보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맞춰주시면 돼요. 태양이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안에서 키우실 때는 이제 그 시간 정도 맞춰가지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만 켜주시면 되고 24시간 틀어놔도 솔직히 크기는 큽니다. 얘들 엄청 큰 강한 식물이라 가지고요. 하지만은 이제 사이클은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다. 근데 빛이 너무 없어 버리면 죽어요. 최소 4시간 정도는 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컴퓨터 본체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그러면 컴퓨터를 켰을 때 출근했을 때 켜지는 거고 집에 갈 때 끄면은 8시간이 끝나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사이클은 좋습니다. 저는 그 무인양품 커뮤니티 팀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곽필영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오픈무지라고 불려져 있는 공간인데요. 무인양품이란 브랜드가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공간이 뿐만 아니라 고객과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무지라는 공간은 다양한 창작자분들과 함께 무인양품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또 제안하며 참여하시는 고객님들과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픈무지라는 공간에서는 이런 원데이 클래스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전시, 북토크, 강연회 다양한 콘텐츠들도 고객님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